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국 영웅인 백선엽 장군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다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서 이 기자회견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어려울 때, 모두 지쳐있을 때 항상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장서고 해주시는 우리의 전설인 해병대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정말 반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경북 종중주사파 일당의 독재를 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심기일전에서 힘을 합칩시다. 저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이익만 찾는 권력 집단이요 기생충 집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것을 가지고 더욱더 각오를 단단히 하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우리의 적들을 타도해냅시다.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더 힘찬 발걸음과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의 최병국 총재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구국동지회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왔는데 많은 유튜브 기자님들이 앞에 나와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구국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께서 100세를 계기로 타계하셨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는 대한민국이 그분이 원하는 그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말 정반대의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서 운명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고 우리 다같이 잠깐이라도 저 천국에 가서는 정말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는 지난 6월 25일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안보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결의문을 통해서 본인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안보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최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 나라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폭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즉시 상응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계속 인내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 라인을 즉시 교체하라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청와대가 안보 라인을 교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토끼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그들은 모두가 북한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서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완전히 벼랑 끝까지 밀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고의 보루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장이 누구냐? 박지원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지명됐습니다. 박지원이 하면은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대대 손돈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박지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국정원의 상으로 지명했을 때 그런 자가 정부 최고의 정보를 다 접수할 텐데 이것이 북한 심정원에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분명히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여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병국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최현호 구청장께서 승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필석! 오늘도 구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국 활동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나와주신 유튜브 방송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국 영웅인 백선엽 장로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다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서 이 기자회견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어려울 때 모두 지쳐있을 때
항상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장서고 해주시는 우리의 전설인 해병대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정말 반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경북 종중주사파 일당의 독재를 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심기일전에서 힘을 합칩시다. 저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이익만 찾는 권력 집단이요 기생충 집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것을 가지고 더욱더 각오를 단단히 하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우리의 적들을 타도해냅시다.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더 힘찬 발걸음과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의 최병국 총재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구국동지회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왔는데 많은 유튜브 기자님들이 앞에 나와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구국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께서 100세를 계기로 타계하셨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는 대한민국이 그분이 원하는 그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말 정반대의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서 운명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고 우리 다같이 잠깐이라도 저 천국에 가서는 정말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는 지난 6월 25일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안보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결의문을 통해서 본인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안보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재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 나라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폭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즉시 상응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계속 인내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 라인을 즉시 교체하라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청와대가 안보 라인을 교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토끼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그들은
모두가 북한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서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완전히 벼랑 끝까지 밀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고의 보루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장이 누구냐? 박지원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지명됐습니다. 박지원이 하면은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대대손손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박지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국정원의 장으로 지명했을 때 그런 자가 정부 최고의 정보를 다 접수할 텐데 이것이 북한 심정원에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분명히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여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병국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최현호 부총재께서 승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필석! 오늘도 구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국활동 하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나와주신 유튜브 방송사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국정원장 박지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7월 3일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면서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지명하였다. 교체되는 안보 라인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외교부 안보특보의 임종석, 정의용 등 모두가 북한의 통치 이념을 동조하는 친북 인물들로 되어 있다. 특히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은 국가안보상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한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 일동은 국정원장 박지원을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주요 업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 간첩 및 연계 세력을 검거하여 사법 처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이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남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 공산주의 일당 독재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야기시키면서 오로지 적화 통일만의 야욕으로 핵무장을 하고 우리의 안보를 항상 위험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방체제 인사 및 단체를 근거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국정원수장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다. 국정원장 지명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관과 사상이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박지원의 조부와 부친, 삼촌 등이 해방 후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남로당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박지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4억 5천만 불의 불법 송금을 시켰고 그 후 실행으로 복역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될 경우 국가의 최고 기밀과 정보를 모두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집에 들어온 도적에게 곡식 창고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에 지명됐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국가 안보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 일동은 이와 같이 국가 안보 상황의 위기에 처할 것을 차단하고 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편안한 삶의 영위와 생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 박지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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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11일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의 일동 필선. 예, 최영호 부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현 시국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지난주에는 전 국민들이 매우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여성을 수년간 성추행했던 사건. 다수의 여성들이 그 권력자 박원순이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했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박원순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이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을 하고 민주당 안희정이가 여성을 성폭행을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을 해서 감옥에 있고 이번에 서울시장이 또 성추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당입니까? 권력자에 의한 반복적인 힘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마치 박원순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박원순은 죽는 순간까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유언장에 온통 자신을 미워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성추행을 수년간 당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원순은 죽음으로 성범죄 고발 사건도 끝내고 다수의 애국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박원순을 고발한 사건도 자신은 끝났지만 박원순이 고발한 수많은
외국 국민들은 박원순 죽음 이후에도 박원순의 고발로 인하여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뿌린 악의 씨는 거두어 가야지. 어떻게 자신은 모든 죄에서 면피를 하면서. 어제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원순이 이제 자살했으면 우리는 수사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순의 그 고소 고발, 박주신부터 시작된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앞으로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를 한 사람의 죽음을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 시민장으로 해서는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과 그 사람의 범죄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도덕성은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장 민주당 의원이 은행 시디기 절도를 해서 얼마 전에 범죄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김제시 의원들이 시의회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우리 간통했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김포시 의장 했던 민주당 시의원이 아내를 골프채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민주당의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지도자의 도덕성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삭제하고 부동산 투기만 부동산 폭등만 했는 책임자 김현미가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왜 50주년 기념비에 자신의 이름을 영구히 새겨 넣습니까, 여러분? 양심도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김현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덕성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자들이 국민의 최소한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들이 무엇입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2020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쳐닫고 중국, 북한처럼 말살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날 6시부터 교회에서 아주 소규모 10명, 20명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10명, 20명이 앞에 식당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당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밥을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는 단 1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거짓된 나라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거짓된 나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온갖 거짓, 위선,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
공산주의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파만파가 2월 달부터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7월 14일 오후 2시 행정법원에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집회 결사의 자유 탄압에 대해서 그 만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는 판사는 반드시 그 소송을 이제는 거짓 방역, 빨갱이 방역, 공산 방역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에서 3022명이 매일 모차르트 공연을 실내에서 하는 것은 되고 야외에서 외국 국민이 단 10명, 단 100명이 야외에서 집회하는 것은 안 됩니까, 여러분? 서초에서 하는 것은 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병균이 어디 있습니까? 윤미향이가 반일할 때는 병균이 없고 외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병균이 있다는 이런 거짓된 병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된 나라, 거짓된 양심, 이 거짓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공산화하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파만파가 제기한 야외 집회 금지, 효력 정지 소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양심 있는 판사가 양심 있는 판결을 하리라 기대하고, 만약에 이번에 양심 없는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 트루스 포럼 박상원 회장께서 부정선거 규탄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우 트루스 포럼 회장 박상원입니다. 오늘 특히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게서 이렇게 듬직하게 참 믿음직스럽게 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신 것을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따가 제가 말미에 좀 우리 구국동지에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메가톤급 부정선거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도 한 3번째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 메가톤급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된 그 농객들의 그것을 바로 시정 잡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메가톤급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해병대 전우들도 나와 계시지만은 1차의 한국 동란이 아날로그 싸움이었다면은 지금은 제2의 코리안 워, 한국 동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생활을 침범하고 우리 모든 국가의 앞뒤 좌우 깊이까지 침투하는, 침략하고 또 정복하려는 그 음모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과 잘못을 고쳐야 되는 이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을 지고 우리가 싸워야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호소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끝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싸웠으면은 싸운 거에 대한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해병대 전우께서는 많은 그 전투의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모든 그 싸움의 시작과 중반, 그 다음에 결말의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꼭 그 점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데모를 하고 또 기회를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서초동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블랙 시위를 하고 많은 집회를 갖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결말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고 싸워서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제안한다면은 말씀드리면은 7월 17일 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모든 골기를 통해서 어떤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저항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이 고지를 점령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좀 부탁드린다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우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해병 전후 구국 동지에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요새 일어난 사례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종원 씨가 지금 구속이 된 거 아시죠? 그분은 제 동생처럼 참 아끼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법을 없어도 살 사람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속된지 아시죠? 투표용지 5장을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뭔가 진상을 밝혀주시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 선관위에서 해명을 해주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 결국에는 얼마나 궁색하고 선관위에서 설명하고 규명할 그런 자료가 얼마나 궁색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종원 씨에게 그 부정선거의 사례를 갖다가 고발했기 때문에 도리어 상금을 줘야 될 사람을 갖다 도리어 구속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이종원 씨를 석방하십시오. 선관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소대에서 말씀하신 그 박원순 시장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서거라고 할까? 하여튼 자살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앞뒤를 잘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뭔가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좌우조 지정을 잘 밝혀주셔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잘 그 설명하고 모든 행사가 적법하게 그리고 또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생략을 하고 끝으로 우리 모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차별법 금지안이 지금 너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 생활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하나의 정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또 자살하신 우리 그 박 시장께서도 너무 강조했던 그 점인데,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기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공산주의의 독재를 위해서 국민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하나의 핵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처럼 그 차별금지 법안을 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7월 17일 날 모두 다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원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께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애국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두 폭망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6.16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후에 한국의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국방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9.19 남북 군사회담의 위반이 아니다.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외통위원장이라고 송영길은 북한이 포를 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미군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외통위원장으로 할 소리인지 국방장관을 할 소리인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을 해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칭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은 화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와서 북한은 낡은 사고를 버리고 빨리 파트너를 세워서 다시 비핵화 회담에 다시 임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방위 분담을, 주한미군 방위 분담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한반도에 정찰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띄워서 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은 북한을 저지하려고 애쓰고 맞지 않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은 홍콩을 완전히 사회주의화시키고 대만을 사회주의화시켜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민주주의 인사를 다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저 중국의 작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중국에 비굴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해병대 국통지원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청 앞에는 박원순이가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한 후에 다른 모든 시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민장을 치른다고 저기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우파의 모든 시위는 다 중단됐습니다. 모두 다 아무 시위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만 세균이 있고 저쪽에는 세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 세종문에게는 세균이 없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 사회주의화시키는 중국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아니면 70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만들어준 미국에 남을 것이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하게 미국과 영원히 함께 가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 저 북한 땅을 해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저 북한 땅을 이 남한의 우리의 국가로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규 총재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강신진 거국사령관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현 정권 실정에 대한 비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국사령관 강신진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국가경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 12국으로 성장한 세계의 모범국가입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김일성 공산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꼴찌 200위 수준에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인간의 무한한 영역을 발산시킨 그런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자유시장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경제 역사에 없는 반역행위였고,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다 내고 있는데 국민
국민연금기금에서 각 회사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절대 행사 못하도록 해왔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기업을 뺏겠다, 사회주의 하겠다 해서 2017년 3월 27일 날 대한항공의 주주권 의결에 참여를 해서 그 악영향으로 조 회장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지금 삼성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런 어떤 국유화 사회주의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서 좋습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서 가격이 5억에서 10억이 올랐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양도세를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2배 올리고 취득세를 3배 올리고 보유 종부세를 9배 올리겠다. 그럼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올라서 세금을 감당 못해서 팔아야 되고 취득세 양도세를 2배 3배 올리면은 세금 부담이 있어서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정부가 악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국민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주도 성장도 국민을 죽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었고 이런 보유세 이런 것도 전부 국민 죽이겠다는 정책의 반영된 정책에 일관된 영향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16년 그때 400조가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집권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서 원래 예산이 513조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1차, 2차, 3차에서 엊그저께 추경 3차가 35조가 통과됐어요. 그럼 추경 1, 2, 3차 다 합하면은 뭐 6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정규 예산 513조와 추경에서 600조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을 피탈하게 만들고 국가 경제를 파괴해서 국민들 수탈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금을 600조를 낼 국민들 세금이 잘 되느냐? 국가 경제는 망가지고 기업을 해외로 탈출하고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경제정책을 악용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를 7월 17일은 또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8월 15일까지 하야하라 그러는데 8월 15일 이전에 문재인 너희 집단은 국민에게 속죄를 하고 즉시 하야하라. 즉시 하야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재인과 여러분들 지금 더불공산당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그 여러분들의 폐악은 오늘 박원순의 자살과 또 우리 사회를 폐악으로 물든 이 전체 반역의 일관된 행동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국가 국민 정신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 죄를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하고 즉시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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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병대 전후국동지회 이규근 부총재께서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장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흡 한 부분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두 폭망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6.16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후에 한국의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국방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9.19 남북 군사회담의 위반이 아니다.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외통위원장이라고 송영길은 북한이 포를 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미군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외통위원장으로 할 소리인지 국방장관으로 할 소리인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원에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칭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은 화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와서 북한은 낡은 사고를 버리고 빨리 파트너를 세워서 다시 비핵화 회담에 다시 임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방위 분담을, 주한미군 방위 분담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한반도에 정찰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띄워서 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은 북한을 저지하려고 애쓰고 맞지 않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은 홍콩을 완전히 사회주의화시키고 대만을 사회주의화시켜서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민주주의 인사를 다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저 중국의 작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중국에 비굴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해병대 국통지원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청 앞에는 박원순이가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한 후에 다른 모든 시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민장을 치른다고 저기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우파의 모든 시위는 다 중단됐습니다. 모두 다 아무 시위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만 세균이 있고 저쪽에는 세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 세종문에게는 세균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 사회주의화시키는 중국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아니면 70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만들어준 미국에 남을 것이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하게 미국과 영원히 함께 가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 저 북한 땅을 해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저 북한 땅을 이 남한의 우리의 국가로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기호 총재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강신진 호국사령관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현 정권 실정에 대한 비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국사령관 강신진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국가경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 12국으로 성장한 세계의 모범국가입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김일성 공산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꼴찌 200위 수준에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인간의 무한한 영역을 발산시킨 그런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이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자유시장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경제 역사에 없는 반역행위였고,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다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에서 각 회사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절대 행사 못하도록 해왔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기업을 뺏겠다, 사회주의 하겠다 해서 2017년 3월 27일 날 대한항공의 주주권 의결에 참여를 해서 그 악영향으로 조 회장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지금 삼성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런 어떤 국유화 사회주의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서 좋습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서 가격이 5억에서 10억이 올랐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양도세를,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2배 올리고 취득세를 3배 올리고 보유 종부세를 9배 올리겠다. 그럼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올라서 세금을 감당 못해서 팔아야 되고, 취득세, 양도세를 2배, 3배 올리면은 세금 부담이 있어서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정부가 악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국민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주도 성장도 국민을 죽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었고, 이런 보유세 이런 것도 전부 국민 죽이겠다는 정책의 반역된 정책에 일관된 영향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16년 그때 400조가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집권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올려서 원래 예산이 513조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1차, 2차, 3차에서 엊그저께 추경 3차가 35조가 통과됐어요. 그럼 추경 1, 2, 3차 다 합하면은 뭐 6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정규 예산 513조와 추경에서 600조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을 피탈하게 만들고 국가 경제를 파괴해서 국민들 수탈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금을 600조를 낼 국민들 세금이 잘 되느냐? 국가 경제는 망가지고 기업을 해외로 탈출하고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경제정책을 악용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이 정부를 7월 17일은 또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8월 15일까지 하야하라 그러는데, 8월 15일 이전에 문재인 너희 집단은 국민에게 속죄를 하고 즉시 하야하라. 즉시 하야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재인과 여러분들 지금 더불공산당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그 여러분들의 폐악은 오늘 박원순의 자살과 또 우리 사회를 폐악으로 물든 이 전체 반역의 일관된 행동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국가 국민 정신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 죄를 국민들 앞에 석고 대죄하고 즉시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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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병대 전후국동지회 이규근 부총재께서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장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